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팝콘 오버백의 여름 버전을 함께 떠볼게요. 이 팝콘 오버백은 인기가 정말 많았던 가방이라 지난 겨울에는 벨벳실로 만드는 겨울 버전도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또 여름이 되기도 했으니까 조금 더 얇고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실로 여름 버전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에 사용했던 코나실이나 벨벳실보다 오늘 사용할 실이 조금 더 얇고 힘이 없기 때문에 팝콘 오버백의 올록볼록한 무늬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변경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한지면입니다. 색상 번호는 114번 사용했고요. 약 2mm 정도 두께의 조금 얇은 감이 있는 실입니다. 한지면은 한지와 코튼을 섞은 소재예요. 그래서 작품을 떠놓으면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용 가방이나 소품을 뜨기에 적합한 실입니다. 실이 조금 얇기 때문에 코바늘은 6호 3.5mm로 떠줄게요. 가위, 단수링, 돗바늘 준비해주시고요. 가방 완성 후에 가방에 장식으로 사용할 직조 라벨 하나 선택해서 골라주시고 자석 단추와 가방이 처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 바닥판은 몽치느 공방에서 패키지를 구매해주시면 사은품으로 함께 넣어드립니다. 구매처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떠볼 건데요. 이 팝콘 오버백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영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조금 빠르게 설명을 진행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원작과 지금 여름실을 사용해서 뜨는 작품의 변화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새로 뜨셨을 때 다른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막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뜨시면 그거 자체가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이 영상에 다 담아놓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과정까지 똑같은 걸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원작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뜨시면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이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 10개 떠줄게요. 자, 원작에서도 시작은 사슬뜨기 10개였어요. 여름실 버전이 실이 조금 얇아졌지만 변화 없이 그대로 10코 잡고 떠줄 겁니다. 기둥사슬코 하나 세우고요. 기둥코 말고 여기 마지막 10번째 코 뒤쪽에 있는 코산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첫 번째 단은 코산 주어서 짧은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주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세워서 편물 뒤집고 두 번째 단을 시작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10코 떠놓은 게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다 가방 떠놓고 나면 원작이랑 폭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첫 번째 무늬를 넣어주면서 가방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좁아 보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뜨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이 얇기 때문에 단수까지 그대로 29단을 떠버리면 가방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 버전을 뜰 때는 폭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폭은 규칙상 건드리게 되면 조금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10코 그대로 진행하고 이 단수를 33단까지 떠줄게요. 원작에서는 29단이었는데 33단 홀수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규칙이 홀수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단 33단까지 올려줬고요. 이제 34단을 뜨면서 이 바닥을 한 바퀴 짧은뜨기로 삥 둘러줄게요. 계속 이어서 뜨듯이 사슬뜨기 하고 편물 돌려주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34단 뜨는 것처럼 쭉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넣어주고요. 여기는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모서리에 코늘림 한 코 추가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이 코에 총 3개의 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떠주세요. 자, 이제 이 위쪽 면, 이 옆선에 있는 끝 구멍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 끝부분에서도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 쭉 뜨고 코살만 주었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사슬 모양 전체가 남아있죠. 이 부분의 첫 번째 코, 여기가 모서리 코입니다. 여기에다가도 짧은뜨기를 3개 넣어서 코늘림을 해주고요. 그 옆에 코부터 또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끝부분에 매듭 있는 이 부분도 모서리입니다.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윗면으로 넘어와서 여기 옆선 끝에 있는 구멍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줬었던 구멍이에요. 여기도 모서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 넣고요. 그리고 모서리 코늘림에 해당하는 한 코 추가해서 이쪽 구멍에도 한 코에 3개가 들어간 셈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시는 게 예뻐요. 기둥사슬코는 사슬 4개 세워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원작에서 떴던 것처럼 구슬 무늬를 만들어주게 되면 더 얇은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늬가 예쁘게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슬 무늬를 만들어줄 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선 기둥사슬코도 3개가 아니라 4개를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구슬 무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구멍에다가 코를 계속 찔러 넣을 건데요. 여기는 빼뜨기 했던 첫 코죠. 우리가 무늬를 만들어줄 때 한길긴뜨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길긴뜨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이 구슬에 들어가는 두길긴뜨기의 수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5개씩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두길긴뜨기의 역할을 해주는 기둥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멍에다가는 앞으로 4개의 두길긴뜨기만 더 떠줄 겁니다. 근데 다음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두길긴뜨기를 5개씩 넣어가면서 무늬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4개만 떠줍니다. 자, 두길긴뜨기는 바늘의 실을 이렇게 2번 걸어서 찔러 넣고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빼고 또 앞에 거 2개 빼고 또 남은 2개를 빼주시면 이게 두길긴뜨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걸고요.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앞에 거 2개, 2개, 2개. 한 번 더 실 걸고 2번 걸고 들어가서 2개, 2개, 2개. 한 번 더 2번 걸고 들어가서 2개, 2개, 2개.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세워줬던 기둥사슬코 사슬 4개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다리가 만들어졌죠. 자, 이 기둥 4번째 사슬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끼워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때 이 중지손가락을 이 구슬 무늬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무늬가 앞에서 예쁘게 봉긋 올라올 수 있도록 쭉 밀면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이 구슬 무늬를 만들 때만 두길긴뜨기를 사용을 하고요. 중간에 한길긴뜨기 떠주는 거는 계속 그대로 한길긴뜨기로 유지하면서 떠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바늘에 실 2번 걸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야 되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길긴뜨기 떠줍니다. 자, 이게 하나의 다리니까 5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 요거 다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두길긴뜨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두길긴뜨기 중에 첫 번째 요 두길긴뜨기 여기 위쪽 머리에 바늘 찔러 넣고 요거 헷갈리시면 여기 마지막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사슬입니다. 이렇게 바늘 끼워 넣고 중지손가락을 여기 두길긴뜨기 뒤쪽으로 보내서 꾹 눌러주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그대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시고요. 손 빼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야 하는 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실 걸고 한 번만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한 번 걸어서 한길긴뜨기 2개, 한 코에 2개 넣어주고요. 양쪽에 있는 코는 비워주는 거예요.
자, 요거 옆에 거 비워놓고 그 옆에다가 또다시 두길긴뜨기 5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두길긴뜨기 떠주고 실중 늘려놓고 첫 번째로 떠준 두길긴뜨기 위쪽 코를 찾아서 바늘 찔러 넣어주세요. 여기 중간에 한길긴뜨기 들어간 코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실 끼우고 뒤에서 누르면서 그대로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여기 코너 부분이니까 건너뛰어야 하는 코 이렇게 막 밀려서 숨겨있을 수도 있어요. 잘 벌려서 확인해보고 요거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넣어줍니다. 자, 하나, 둘 떠주고요. 또다시 옆에 있는 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에 두길긴뜨기 5개 넣어줍니다. 자, 무늬 패턴 변경되는 부분 이해하셨죠?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한 바퀴를 빙 돌려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2개 넣어줬고요. 이제 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구슬 윗부분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벌려보면 사슬뜨기 하나, 둘, 셋, 4개 해줬을 때 4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빼뜨기도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첫 코 헷갈리시면 단수링 체크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리고 살짝 큰 구멍이 있는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 윗부분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2개 해줬었던 거 위쪽에다가 또 짧은뜨기 하고 나면 이렇게 구멍 보이죠? 여기다가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는 거는 변함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짧은뜨기를 떠서 한 바퀴를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와서 단스링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무늬단 말고 2번째 무늬단을 해줄 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시작 전에 해줘야 하는 게 있죠. 빼뜨기를 한 번 하고 바로 옆으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에 구슬무늬를 만들어줬던 거 위쪽으로 일자로 쭉 무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코 이동을 한 번 해주고요. 사슬뜨기를 4개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4번째 사슬에다가 돌아와서 빼뜨기를 해줘야 하니까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실을 2번 감고 바늘 찔러 넣고 두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늬니까 여기 기둥사슬 세워준 게 하나의 두길긴뜨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4개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첫 번째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주고 손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 2번째 무늬단부터는 한 코 건너고 여기다 2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그 옆에 하나 이렇게 나란히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두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원작하고 똑같아요. 두길긴뜨기 5개 떠주고 첫 번째 두길긴뜨기 코에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사슬뜨기 하나. 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고 한 칸을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5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길긴뜨기를 뜰 때 여러분이 오른손잡이이신 경우에는 실을 2번 감고 바늘을 넣고 실을 빼고 여기에 있는 실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바늘을 당기면서 뜨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또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당기면서 뜨게 되죠. 근데 이렇게 뜨면 우리 단을 더 올려놓고 봤을 때 구슬의 모양이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휘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름 버전 팝콘 오버백을 아이보리 색상으로 미리 떠놓은 건데요. 보시면 제가 뜬 것도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무늬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손잡이가 바늘을 빼낼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원작을 뜨면서는 자연스럽게 떠도 이렇게 휘어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 여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길긴뜨기를 두길긴뜨기로 바꿔서 무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만들어지는 코의 다리가 더 길수록 이 휘어지는 현상이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가방을 뜨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너무 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이렇게 마지막 2단을 뜰 때는 신경 써서 바늘이 수직으로 빠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떠줬더니 휘어져서 올라가던 무늬가 마지막 2단에서만 일자로 잘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늬가 살짝 휘어진다는 게 실제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크게 막 티가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뜰 때 이왕이면 예쁘게 뜨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바늘을 수직으로 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물을 잡고 있을 때도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편물을 두고 실을 2번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쪽으로 바늘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세요. 한 번 더 실 2번 걸고 바늘 찔러 넣고 끌고 와서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짝은 뒤쪽으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뜰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바늘 빠질 수 있도록 방금 설명해드린 팁을 참고해서 바늘이 수직으로 빠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점점 단을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이 편물은 더 무거워질 텐데요. 그 무거워진 편물을 달랑달랑 들고 뜨시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쿠션을 받치거나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고 늘어지지 않게 잡고 뜨신다면 무늬가 휘어지는 걸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늬를 만들어주는 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한 칸을 코 이동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원작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무늬의 수는 원작보다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이 구슬무늬 단을 원작에서는 8개 만들어줬는데요. 지금 여름 버전에서는 9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만들어줬고요. 그 위쪽에 짧은뜨기 단까지 모두 해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끈을 만들어주기 시작할게요. 끈을 만들어줄 때는 구슬 모양을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줄 건데 여기 무늬 단 했을 때 코 이동하는 거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사슬뜨기를 3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이 구슬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실 2번 감아서 자, 같은 구멍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두길긴뜨기를 5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개의 두길긴뜨기를 떠주고 여기 첫 번째 두길긴뜨기 위쪽에 있는 사슬 머리에 사슬 3번째 코 아니고 여기입니다. 첫 번째 두길긴뜨기 사슬 머리에 바늘 찔러 넣고 똑같이 실 빼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칸은 건너뛰고요. 그 옆에 코에 또다시 두길긴뜨기를 5개 떠줄게요. 이때도 저는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놓고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다리가 만들어지는 방향에 맞게 편물을 돌려주신 상태에서 2번 감아서 수직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길긴뜨기 5개 떠주고 첫 번째 두길긴뜨기에 바늘 끼워서 실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자, 끈은 구슬 3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실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떠주고 다음 단을 올라갈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전단에서 한길긴뜨기 했던 그 코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슬, 위에서 보면 사슬 보입니다. 여기에다가도 짧은뜨기, 그 옆에 있는 곳은 이렇게 큰 구멍 안에 찔러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도 여기 끝에 있는 큰 구멍에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단에서 기둥사슬 3개 세워줬었을 때 세 번째 사슬, 여기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뜨기 단은 짧은뜨기가 총 12개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이 끝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 2코 더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코수 잘 세어가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코 떠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세워줍니다. 편물 다시 돌려주고요. 바늘에 실 2번 걸어서 여기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코에다가, 이 코는 구슬 바로 위쪽에 있는 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뜰 때 구슬 위쪽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기 위해서 코 건너뛰면서 떠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요 2개는 건너뛰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은 이런 식으로 무늬단과 짧은뜨기 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무늬단을 뜰 때 이 직조라벨 달아주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은 여기 끝부분 구슬 만들지 말고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원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끈 같은 경우에는 무늬의 수를 총 23개가 될 때까지 떠줄 겁니다. 끈도 원작보다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슬 무늬의 개수가 23개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도 23개의 무늬를 쭉 만들어주고요. 실을 적당한 길이로 남겨놓고 자른 후에 그대로 실 빼주시고 이렇게 옆면과 적당한 위치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을 사용해서 튼튼하고 꼼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부자재로 포함되어 있는 자석 단추랑 직조 라벨도 가방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한지면을 이렇게 한 가닥 길게 뽑아서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부착해주시면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티가 크게 나지 않게 깔끔하게 부착해줄 수 있습니다. 자, 실은 한지면을 한 줄 뽑아서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보내드리는 가방 바닥은 가위로 쉽게 잘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방 바닥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은 건드리지 않았고 가방의 가로 길이에 맞게 이 가로 길이만 조절을 해주고 여기 모서리 부분을 정돈을 해줬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크게 잘라서 넣어주는 게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폭은 조절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작이 따로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설명을 조금 간추려서 했어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원작으로 넘어가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뜨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코노보백은 정말 실용적이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가방이라서 겨울 버전, 여름 버전 이렇게 시즌별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여름 버전도 사실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실 고르고 또 기법도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여름에도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